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규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이제 제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번 영상에서는 정말 목이 잠겨가지고 들을 수 없었을 텐데 오늘은 제가 들어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사흘째인데 16일 날 격리 해제가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차도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나아간다. 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지금 전주에 살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 가면 전주, 전주고, 뭐 광주 가면 광주고, 대전 가면 대전고, 이렇게 지역의 명문고들이 있잖아요. 저는 58년 개띠다 보니까 전주고는 그때만 해도 입시가 있었습니다. 뺑뺑이가 아니거든요. 입시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유학해서 전주에서 다닐 형편도 안 됐고 실력도 안 됐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억지로 그런 데로 조금 공부를 하니까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보냈고 저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가 갈 때는 제가 전라북도 진안 출신이다 보니까 산골짜기에서 나온 게 고등학교를 산골짜기에서 나와서 전주 전북대학을 다녔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면. 그래서 아들들은 좋은 고등학교 다니도록 해야 되지, 명문고 다니면 프리미엄이 붙겠지, 그런 생각으로 첫째 했는데 첫째는 탈락. 지원해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시절이잖아요. 지금 평준화돼서. 둘째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둘째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주고는 1차로 넘치고 두 번째 이렇게 배정된 걸 보니까 그 학교도 1차로 넘쳤는데 만일 전주고를 넣었다면 그리 가지 않고 정원이 모자란 데로 갔을 텐데 그리 갔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이상하지 않느냐. 여기도 1차 지원자가 넘어서 2차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리 갈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따져 물으니까 둘째 아들이 전고를 1차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빠 말을 안 듣고 글이 썼느냐 그랬더니 그 학교가 급식이 좋아서, 급식이 거기에 뭐 양식도 나오고 한식도 나오고 중식도 나오고 이렇게 한식도 나오고 메뉴를 2개씩 주는가 봐요. 대단하죠, 학생들로서는. 제가 학원을 해봤기 때문에 학원들 급식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1990년대에서부터 제가 2000년 그 안팎까지 15년 안팎 학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불만이, 이게 교장에 대한 불만이 교복, 그 다음에 단속, 때리는 것, 성적 써서 붙여놓는 것, 이런저런 불만이 많은데 우리 때 불만하고 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급식 불만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급식비를 받는데 왜 이렇게 부식이 불량한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둘째가 그런 거예요. 급식이 좋아서 제가 가라는 것도 안 가고 그 학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야, 명문보다 목구멍이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 어때요 제가? 화를 바락 내면서 네가 이제 알아서 다녀, 그럴 수 없잖아요. 너 수업 안 들을 테니까 네가 이제 벌어서 그만 다녀.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고 괘씸한 것, 이렇게 했다면 사이가 나빠졌겠죠. 그런데 왜 제가 참을 수 있었느냐, 그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들들 이름 지라고, 어떻게 큰 손자니까 이름도 지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것 뭐 저것 해서 아버지 그 명이랄까 뜻을 거스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도 굉장히 고지식하고 완고한 분인데, 가부장적인데, 기독교적이면서도 기독교 장로로서 또 유교적인 가부장적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도 화를 내거나 아버지 뜻을 거스른다고 해가지고 고얀 놈이라고 페르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럴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저도 느끼면서 봐줬달까? 그래, 잘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
선택과 책임을 배우는 게 인생이지. 너도 언젠가는 시행착오라고 할 것이며, 아니면 오히려 거기 가서 나는 좋았다, 잘 먹고 또 뭐 친구들 사귀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 자세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꾹 참았죠. 참 굉장한 그 인내력이 필요한 사건들이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그때 제가 만일 발악했다면, 아버지한테 그런 그 노하우를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버럭하면서 화를 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일로 해가지고 두고두고 그대로 언급 안 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제 머리 디켜내는, 마음 디켜내는 좀 아쉽죠. 아들이 둘이나 되는데, 그래도 지금 뭐 옛날 같은 명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참 좋은 학교에 가서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학교에 가서 그 좋은 학교를 만들므로써 그 덕을, 내 덕을 학교가 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럽니까? 서울대 가서 서울대 덕 보려고 하지, 내가 서울대 빛내려고 서울대 갑니까? 하버드나 예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녀하고도 그런저런 문제가 수시로 생기죠. 그럴 때 어떤 때는 지금도 뭐 전화도 잘하고, 전화 어떤 때는 전화 잘 받지도 않고, 둘 다 서울 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직업 선택하는 문제며 이것저것 선택하는 문제, 방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고 뜻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죠. 자녀하고도 안 맞는데 남들하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문화권에 속하죠. 한중일을 한문화권에 속한다고 하죠. 한자 문화권에 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하고 가깝고, 일본은 한문화권이긴 하지만 오히려 미국 쪽에 가깝습니다. 코로나 대책을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미국 인구는 찾아보니까 오늘 4억 3천만이네요. 4억 3천만. 미국 인구가 그 3억 3천, 3억 4천. 그런데 그 4억도 안 되는, 3억 5천도 안 되는 인구 중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오늘 현재로 보니까 107만 5천 명 정도네요. 약.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3억 4천 중에 거기서 화이자가 나왔어요. 중국은 인구가 보니까 14억 3천이네요. 그런데 사망자는 약 5,300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한다면 미국이 몇백 배 많이 사망자가 나온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백신 이름 압니까? 모르잖아요. 오히려 불신하더라고요. 불신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화이자가 나오고, 이게 미국의 기독교 문화인 겁니다. 콜럼버스 자체가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메이플라워 타고 간 그 영국의 청교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뭔가를 해내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도 나는 뭘 하겠다, 아니면 나는 백신을 맞지 않는 자유를 누리겠다 하면서 백신을 정부에서 강제로 놓으려고 할 때, 강권할 때 난 안 맞아, 그리고 내 생명은 내 거니까 안 맞아서 걸리면 내가 죽는 거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군인들도 몇만 명 이렇게 죽어도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 하면, 아니면 훈련할 때 사단에서 몇 명이 몇십 명이 죽어도 그 다음날도 훈련하는 스타일이 미국이라면, 중국에서는 죽으면 난리 나죠. 물론 그 이제 상사의 뜻이, 총사령관의 뜻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죽어도 계속 밀고 가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뜻이 밑에서부터 작동해서 또 많이 안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불합리하면은 고치는, 이게 기독교적인 미국과
유교적인 중국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제로 코로나라고 하듯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중국은 완벽한 걸 요구하잖아요. 공자부터가 그랬잖아요. 완벽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완벽한 이 상상의 사망 오제 때 이야기, 요순임금 때 이야기를 들어서 인간은 이렇게 완벽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상인, 지극히 위에 있는, 최고 위에 있는 인간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죠. 흠결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무흠결주의 그러죠. 그러니까 흠결이 있으면 오히려 숨기죠. 중국이 그래서 껄피나면 뭐 흠결이 있으면 숨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계 못 믿잖아요. 중국은 그런 주의죠. 이렇게 인격도야를 공자가 외쳤는데 완벽을 추구하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너무 비인간적인 거죠. 완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흠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위에서 모택동이라든가 뭐 지금 시진핑도 그렇듯이 제로 코로나 하겠다. 무슨 뭐 문화대혁명이다. 이런저런 지도자가 이제 결정해가지고 하면은 그럴 때는 몇백만, 몇천만 희생해도 눈 하나도 깜짝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모험을 하는 미국은 흠이 있어도 하고 싶은 거 하라. 흠이 있어도 받아줘라. 예수의 탕자의 비로 하는 거죠. 예수가 그랬잖아요. 병 있는 사람한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죄 있는 사람한테 뭔가 그 믿음이 필요하고 신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탕자 비유도 있잖아요.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환대하잖아요. 환대. 중국 같으면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놈은 집까지 또 다 허랑방탕하게 만들고 물들인다. 그러니까 쫓아보내버리라. 중국은 그렇게 탕자를 쫓아보냈죠. 미국 스타일, 예수 스타일. 탕자가 돌아오니까 환대했잖아요. 죽었다 살아온 내 자식이다. 그러니 환대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중국 스타일은 우리 스타일이 중국 스타일의 최첨단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공자적이고 더욱더 중국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환양령 거기서 나오잖아요. 더럽힌 몸을 가지고 온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고향에 돌아온 여자라는 말이잖아요. 환향녀. 근데 그게 마치 매춘녀처럼 불리잖아요. 왜? 다른 나라에 끌려갔다가 이것도 왜? 남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고 이 성노예 생활을 하고 온 사람인데 고향에서도 쫓아내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식이라니까요. 서양식 같으면 그래 나라가 잘못했다. 부모가 잘못하고 남자들이 잘못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서 그 환과 고독 기독교에서 예수가 그런 사람들하고만 놀잖아요. 좀 제자들부터가잖아요. 12 제자부터가 다 뭐 베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받아주니까 그런 사람하고 노니까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이 볼 때는 참 웃기는 애잖아요. 예. 오늘은 문제를 풀면서 나간 이 미국 스타일 그런 걸 본받아서 자녀하고 일단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부드럽게 맺어서 문제 있는 것도 풀고 시험 있는 것도 풀고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건강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올라가는 겁니다. 딛고 참 살아보니까 이 코로나 처음 걸렸는데 정말 독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기 바라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더 정상적으로 더 알찌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